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바다와 접한 충남 지역은 어촌 체험 등의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전국 1등 어촌마을로 서산시 지곡면 중리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마을로 인정받은 건데요.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박현규 서산중리마을 중앙어촌계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궁금한 게요. 지금 계장님께서는 중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어촌계를 언제부터 이끌게 되신 건지. 저는 23살에 고향에 살다가 서울에서 한 10여 년간 직장에 근무를 하다가 바다가 너무 그리워서 이제 서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두리 양식장을 바다에서 한 10여 년간을 또 우럭과 돌돔을 키우면서 네. 하다가 뜻하지 않은 기회에 어촌계장을 해보라는 권유에 또 어촌계장을 또 맡으면서 마을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체험마을도 진행을 하고 뭐 어촌 6차 산업화, 수산학교 등을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활기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바다가 그리워서 네,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어쨌든 귀화하셨을 때 당시는 좀 어떠셨어요? 오시니까 좀. 서울에 살다가 동네에 오니까 뭐 좋기는 했는데 왠지 휑한 느낌? 뭐 마을에 썰렁한 느낌,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어서 시작한 게 뭐 가두리 양식도 있지만은 어촌 관광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죠. 예. 그래요. 지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서산 중리마을이 지난해 전국 최고의 어촌 체험마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주민들도 다들 기뻐하시고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선 뭐 전국 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아주 감회가 깊고 아주 기쁜 일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네. 사실 주민들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 며칠 전 1월 5일 날 주민들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열어갖고 네. 흥겹게 놀고 다들 기뻐하고 축하도 해주시고 새로운 2024년도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일단 지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어촌마을 전진대회 생소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국 어촌 체험마을이 전국에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말에 마을끼리 성과보고 대회식으로 전진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통해서 치루어지는데 이번에는 33개 마을이 전진대회에 출전을 해서 중리마을이 체험 부분, 음식 부분, 숙박 부분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만점 이상을 받아서 네. 중리어촌체험마을이 1등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근데 지금 어떤 지금 기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서류 심사가 1차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현장에 오시면 그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숙박시설의 깨끗함, 그다음에 체험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평가를 하고 최종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좀 다면적인 평가에서 우리 중리마을이 최고의 어촌마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면하고요, 주민들의 화합,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플러스가 돼서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뭐 중리마을이 다른 지역과는 또 차별화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리 어촌마을에 대해서 자랑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 어촌체험마을은 2014년도에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막 십시일반 돈을 모으니까 의기투합해서 마을을 발전시키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감태 뜨기, 그다음에 낙지잡기 체험, 네. 바지락 체험, 깡통 열차 체험, 뭐 감태 수제비 만들기, 감태 초콜릿 만들기, 그다음에 다른 마을보다는 이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을 많이 만들어서 인기도 높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좀 솔깃하고 궁금한 체험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어촌마을 하면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뭐 혹은 조금 노후화되었거나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좀 계시긴 한데, 근데 이 어촌 체험 마을을 시작하면서 많은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제가 어촌 체험마을 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막 감태 초콜릿 체험이나 감태 수제비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네. 우선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정부 사업도 하나씩 들어오고, 기여인들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 볼거리와 먹을거리, 놀거리가 생기면서 마을이 활력을 찾아가고 뭔가 살아있는 마을, 이런 마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 분위기가 확 그렇죠.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 어촌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뭐 수도권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뭐 충북 이런 데서 찾아주시는데 연간 5에서 6만 명 정도 어촌 체험을 찾아갑니다. 낙지 축제까지 할 때는 한 8만 명 정도 찾아오는데요. 낙지 축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기 전까지만 해도 5만에서 6만씩 다녀갑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많은 예, 분들이 다녀갔는데 혹시 좀 특히나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리마을만의 대표적인 체험, 뭐 깡통 열차 타기 체험, 직접 특산물로 이용한 감태 수제비 만들기, 그다음에 감태 초콜릿 만들기, 그다음에 갯벌에서 진짜 머드랑 같이 화합을 하면서 하는 맛잡기 체험. 당연히 다른 마을에 없는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 마을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깡통 열차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옛날 그 깡통을 네. 잘 연결해 가지고 네. 이렇게 그 열차처럼 막 그 마을 그 해안 산책로 끌고 다니면서 마을 풍경도 볼 수 있고 바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어서 아주 어른들 아이들로부터 곽광받고 있는 체험입니다. 재밌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감태라는 게 청정 바다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감태를 가지고도 뭐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체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촌 육자산업화 그 가공 시설에는 직접 가공해서 판매를 하지만 이 체험으로 승화시켜서 이 감태 분말을 활용해서 수제비 옛날 수제비 많이 만들어 보셨죠? 그럼요. 네, 수제비 만들기 체험을 해서 직접 부모가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먹는 것까지 해서 아주 관광객들로부터 아들 부모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꽤나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리고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만족도가 어떤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해요. 다들 체험하시고 가실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박이었다. 네, 이 체험 정말 재밌었다. 하여튼 만족도는 99.9% 아직까지 서운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근데 사실 보면 또 몇 년 전부터는 어촌 뉴딜 300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리마을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죠. 예. 네. 지금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좀 변화된 게 있다며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 우선 우리는 그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청년 수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기어인들이 수산을 배우고
그다음에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항포구 개선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좀 편하게 돼 있고 감태 특화거리라는 곳을 만들어서 휴식과 힐링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요. 주민들은 항포구가 개선되고 깨끗하면서 아주 그 어업에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서 한 2시간, 나의 2시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나가는데 1시간 늦게 나와도 되고 네. 들어올 때 1시간 늦게 나와서 하여튼 소득도 늘어나고 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행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지금 이 어촌마을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또 노력하는 게 필요할 텐데 또 그 중심에는 우리 어촌 계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들을 좀 돌아보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만 변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네. 나만 변하면 마을에 안 되는데 우리 주민들도 변화가 많더라고요. 우리 마을은 작년부터 마을 연금을 시작했어요. 네. 어르신들한테 78세 이상한테 매월 10만 원씩 22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가 번 소득의 1%를 마을 연금제에 기부를 해서 우리 마을 연금제에 실시하고 있고요. 네. 막 선진지 견학하고 영양교육 등을 많이 배우면서 네. 우리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사업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연금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코로나 이전에 연금을 좀 10개월 정도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관광 수입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네.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마을에서 버는 돈,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연금제를 시작했고요. 이거를 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작업에서 나오는 1%를 기부를 해다오. 네. 해서 1%를 적립을 하고 체험마을의 소득의 20%, 그 다음에 아까 청년수산학교라고 지었죠. 거기는 모든 기부, 그 다음에 해풍감태 6차 산업에서 40%를 소득에 다 마을에 기부를 해서 우리 78세 이상들이 매월 10만 원씩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정말 새롭기도 하고,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계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그 중간중간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분명히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돌아봤을 때 그런 점은 좀 없으셨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막 이런 걸 시행하다가 진짜 멈춰야 되는 그런 심정 있잖아요. 네. 관광 수입도 줄고 어르신들 연금은 줬는데 좀 줄고 막 그럴 때마다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네. 우리 주민들이 또 그런 때는 그냥 좀 쉬었다 가자는 식으로 좀 안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지금 좀 어려운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주민들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잘 순조롭게 마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차 말씀하시는 게 일단 지금 이 중리마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마을이 더 개개인의 책임감으로 더 그렇죠. 끈끈하게 또 지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어촌마을을 보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또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어촌마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는 어촌도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마을도 아까처럼 어촌, 네. 그다음에 체험마을, 수산학교, 그다음에 해풍감태 이런 4가지 테마가 있는데 네. 이제 어촌 많은 정부 예산들이 들어오면서 관광과 6차 산업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 자원을 다 둘러보고 그걸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병행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많은 마을마다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은 마을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계획하거나 구상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고민 많이 합니다. 네. 우리 한 달 전기세만 약 300만 원이 나갑니다. 어촌의 마을에. 네. 인건비가 약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뭐 나가는 돈이 한 3,300이고 그다음에 연금제도 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또 소득 분배도 해야 돼서 많이 뭐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은 매일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가면 젊은 인력들이 6명이 있어요. 그 6명들과 매일 아침 좌담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수산학교 예. 또 운영은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인구가 어촌계로 들어오는 것도 마을 활력을 불어넣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텐데 이 귀여인들도 계속해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2012년도에 어촌계장을 했거든요. 네. 2012년도에 어촌계장을 하면서 정관을 지금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살고 5년 살고 4년 이런 게 아니고 최종은 사는 규약을 다 없앴고요. 언제든지 우리 마을에 와서 수산학교 네. 3회 교육만 받으면 어촌계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18가구를 제가 어촌계에 유입을 시켰고요. 네. 이번 연도에는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기어사리 타운하우스라고 그래서 네. 14동을 건설을 합니다. 이번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네. 한 20명에서 30명이 그 타운하우스에서 머무를 수 있고 살아가서 지금 현재 거기 살 사람들 심의 중에 40대, 50대 초반 정도로 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준공이 된다면 마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정주 여건도 그렇고 또 왔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그렇죠. 있고 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젊은 인구들이 우리 중리마을뿐만 아니라 어촌계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중리마을만의 매력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세계적인 5대 갯벌에 위치하고 있고 봄철에는 바지락이 많이 나오고 여름철에는 또 낙지가 많이 나오고 가을철에는 또 바지락과 겨울철에는 감태 사계절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기어인들로부터나 관광객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항시 소득원이 있는 마을이라 아주 주민들로부터 아주 워낙 관광객 기어인들로부터 아주 다 같이 좋아하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사계절 풍성한 네. 사계절 수입원이 있는 그렇죠. 중리마을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좋겠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중리마을 나아가서 어촌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실까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 싶고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젊은이를 좋아하고 다 같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자 포부입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예. 제 책상 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제가 마을 사업을 해보니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마을 리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 리더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 서산 중리어촌 체험마을로 놀러 오세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 2023년 전국 1등 어촌 체험 마을, 우리 서산 중리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근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우리 지역 어촌도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